안녕하세요. 오늘 누구에게도 물어보기 힘든 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, 설사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 또는 치질 있으신 분들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물어보기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만한 분을 찾아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27살 강효선입니다. 치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. 네. 치질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일단 가장 많이 아는 사실처럼 살점이 조금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증상도 있고요. 그리고 아플 때도 있어요. 사회생활 하시면서 치질 때문에 힘들었었던 점 있으세요? 아무래도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수험생일 때나 일을 할 때도 앉아 있어야 할 텐데 그때도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 조금 힘들었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말 못할 고민인데 누군가랑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그렇죠. 그래서 말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았던 기억이. 치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제 많이 아프니까 일을 하다가 연차를 써야 할 경우에 연차 쓰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물어보잖아요. 왜 그쵸. 연차를 쓰냐 하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무슨 수술이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했던 것 같아요. 저. 그래서 치질 치료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그게 피가 원래는 났다가 안 났다가 했는데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변을 보고 그냥 조금 묻어났나 보다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피바다처럼 네, 엄청 빨갛게 돼 있어서 네네.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너무 심하다 해서 병원을 갔고요.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권하더라고요. 하는 게 낫겠다 해서. 그게 언제쯤이죠? 그게 이번 8월이에요. 이번 8월에. 네. 어린 나이에 사실 수술한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 힘들잖아요. 네. 치질 수술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불편하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감안하고 평생 살까 했는데 피가 좀 많이 날 때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. 처음 수술했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때는 레이저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 국소 마취를 했어요. 항문에다가 주사를 놓고 그리고 거기가 마취가 되면 레이저로 이렇게 지지는 그걸 해서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때 그 살점을 좀 빼내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아물면 이제 그게 수술이 끝나는 거고요. 이번에 8월에 한 수술은 PPH라고 항문에다가 동그랗게 생긴 기계를 넣어서 그 위쪽에서 항문에 나온 살들을 잡아당겼대요. 그래서 항문에 치질이 나와 있는 살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주름을 좀 잡는 역할을 했고요. 그리고 다 잡은 다음에는 남아있는 주름들이 있으면 거기를 또 레이저로 또 지지고. 일단 이거 지금 이미 수술을 치질 때문에 2번이나 하셨는데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? 이번에 수술 다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원래 치질이 재발한다기보다는 심했던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완치가 안 된대요. 그래서 수술을 100 해야 하면 치질이 100이 있으면 수술 한 번으로 50이 또 사라지고 30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치질이 심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수술하고 2번째 수술을 하니까는 거의 다 사라진 것 같다고 앞으로 지켜봐야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. 다행이네요. 치료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? 보험 처리가 돼서 38만 원 정도 나왔어요. 이거는 보험 처리가 됐다라는 거는 네. 어떤 보험인지, 뭐 국가 국민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보험을 실비라고 하죠. 실비보험. 네. 그러니까 평상시에 실비보험 들어둔 게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혜택을 받으신 건가 보네요. 네. 그 원래 비용에서 보험 처리가 되고 38만 원 제가 낸 거예요. 치료 받으시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처음에 수술 전에 4시간 금식을 해야 했어요. 수술 중에 이제 토하면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다고 해서 4시간 전부터 물도 못 먹겠고요. 가서 치료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관장을 했어요. 관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? 주사기로 간호사가 항문에 넣어주시더라고요.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네, 고통이긴 했어요. 그러긴 했는데 기분이 영 좋지 않은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라 해서 저는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 참고
그 다음에 수술실로 들어가서 저는 그 수면 마취를 했어요. 하반신 마취를 해서 척추에 마취 주사를 넣고 그리고 하반신이 마취가 되면 거기서 저는 잠들고 일단 수술 들어갔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또 추운 것도 한몫했고 가서 수술 기구 같은 것도 보이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고 또 큰 불빛이 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게 정말 밑에서 그거를 딱 네. 보고 있으면 정말 무서웠어요.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할 때 그때 척추에 마취가 잘 안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도 맞고 척추 사이가 좀 좁은 것도 많아서 수술하기 전에 주사를 몇 번 놨는데 몇 번을 놨는데도 마취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순간 맥박이 확 떨어져서 이렇게 하늘이 노래요.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군요. 맞아요. 그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? 마취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마취가 30분 좀 넘게 걸렸고요. 그리고 수술하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, 20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취해서 딱 깼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? 자고 있었는데 다 됐습니다 하길래 나 자고 있었구나를 그때서 알았고요. 바로 수술실에서 그 침대를 타고 그리고 병실로 들어갔는데 아프다기보다는 마취가 덜 깨서 그런가 수술을 했나 보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항문에 거즈를 끼워놔서 뭔가 있는 이물감? 퇴원은 그 다음날 했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계속 구토를 했어요. 아, 네, 제가 무통주사가 제대로 그 몸에서 못 받아들여서 그래서 2시간 단위로 계속 토를 하더라고요. 하반신 마취를 한 이후로 계속 누워있으라고 하더라고요. 비스듬히. 그래야지 그 하반신 마취했던 게 머리로 안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통이 생긴다고 해서 한 6시간 정도는 계속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있었어요. 토를 했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토를 했다가 잠이 들었다가 아이고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 와서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퇴원해도 좋다고 그래서 약이랑 그다음에 항문에 끼워 넣을 그 거즈들이랑 그런 거 그 좌욕하는 변기 그걸 주셨어요. 치료 후의 효과는 피가 변을 볼 때마다 났었는데 그 났던 게 사라졌고요. 그리고 항문에 튀어나와 있던 살들이 들어갔어요.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술을 했었는데 그 수술 중에 제일 아팠습니다. 치료 수술이 아무래도 항문 쪽이라서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칼로 도려낸 것도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엄청 심했어요. 통증이 엄청 심했어요. 네. 보통 이 아픈 거는 얼마나 가던가요? 진짜 많이 아픈 건 2주 정도 가고요. 2주 정도. 네. 그때 2주까지는 수술하고 변을 볼 때마다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머리에 식은땀이 다.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변을 볼 땐 더 아파진다는 거죠. 네 맞아요. 변을 볼 때 항문으로 칼을 넣는 그런 고통이었다고. 네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. 정말 끔찍하네요. 2주 정도가 많이 아팠다 그러는데 그 2주 이후에서 완전히 일상으로 되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? 또 2주가 흐르면 한 달 뒤에는 좀 괜찮아져요.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. 그 전까지는 피가 계속 나요. 피랑 보름이 같이 섞여 나요. 직물이라고 하는데 그 수술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바로 아물지는 않고요. 그래서 계속 피랑 직물이 나니까 거즈를 끼고 있어요. 거의 뭐 한 달 동안 그럼 거동이 좀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은 지장이 없으셨나요? 지장이 있었죠. 앉아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. 오히려 앉아있으면 항문이 그 의자에 닿으니까 그때가 더 많이 아팠고 차라리 서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정도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거즈를 끼고 또 화장실을 갔다 와야 하는데 화장실에서 변이나 이제 소변을 볼 때 그 거즈가 자꾸 빠져요. 그러니까 새 거즈를 그렇겠죠. 갖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물티슈로 아예 닦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쓸리니까 쓸리는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티슈로 했는데 그게 할 때 이렇게 변 보고 처리를 할 때마다 고름이랑 피랑 다 섞여서 나오는 것들을 처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. 그래서 매번 화장실 갈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. 굉장히 이제 덤덤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써져 있는 내용 보니까 되게 좀 가슴이 아픈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.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결국은. 네. 치질 치료 받으시는 분들에게 일단 조언 한번 좀 해주실까요?
수술을 하기 전에 많이 힘드시다면 먼저 자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해도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이 통증도 줄어들고 저처럼 변 볼 때 피가 많이 나던 분들도 피가 적게 나더라고요. 우리가 보통 치질 수술하면 레이저 절제술을 가장 많이 한대요. 그 레이저 절제술도 그것도 좋은데 PPH가 좀 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치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살들이 여러 개가 뭐 앞쪽에, 뒤쪽에, 옆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 한꺼번에 넣으려면 그게 그 원형 기계를 넣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. 오늘 치질 관련돼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디 가서 물어보기 힘든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욕 같은 거 필히 미리미리 하시면은 조금 더 예방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좋은 케이스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